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행복한 2월을 선물합니다. 여러분 곁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남가주에 계속되는 비 피해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운 내 비즈니스들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폭설로 인해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산간 지역 모두 교통이 통제됐고 주민들의 일상생활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남가주 전역이 폭우와 폭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얼바인 통합교육구 소속 초등학생과 중학생 수백 명이 캠프를 떠나 눈에 갇혔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남가주 오늘과 내일까지 비가 내리겠고 이번 비가 그친 뒤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열흘 뒤쯤 또 한 차례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재외동포청 설립에 대한 미주 한인들의 수건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권익 신장을 위한 정부 전담기구 설치 건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재외동포청 설립은 한국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빠르면 오는 6월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이 설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매년 최대 $1,083를 제공하는 영차일드 텍스 크레딧 수혜 대상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됩니다. 남가주 가스 컴퍼니가 추가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배상자문위원회가 흑인 주민들에게 과거 인종차별 정책에 따라 개인당 $500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도시 아파트의 렌트 비용이 5년 만에 처음으로 6개월 연속 내린 가운데 37년 만에 최대 규모의 공급 충격까지 대기하고 있어서 앞으로 렌트비 하락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지만 경제 연착륙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컴퓨터 칩 제조업체들이 공장을 새로 건설하고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총 $390억 규모의 정부 지원을 신청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도 해당되지만 이 조건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구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연방에너지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우한 기원설에 힘을 실었지만 백악관은 정부 내에 아직 의견 일치가 없다며 신중한 반응입니다. 튀르키예에도 강한 여진이 발생하면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지진으로 인해 복구 작업이 지체되자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해왔던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오면서 민주당의 내부 갈등은 커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단일 대우를 강조했지만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결단을 압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결국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가 부상으로 당분간 결장합니다. 오른발 부상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IFA의 올해 선수상에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가 4년 만에 선정됐습니다. 올해의 감독과 골키퍼도 모두 아르헨티나 감독과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2.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오후 들어서 강한 비가 내리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5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라디오설 모닝뉴스 2부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갔습니다. 오늘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존보다 더 많은 비, 더 많은 눈 내린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전체가 겨울폭풍 영향권에 들어간 가운데 오늘 더 많은 비, 더 많은 눈이 내린다고 국립기상청이 전망했습니다. 강우량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1인치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산악 지역에는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LA 카운티 산악 지역에는 최대 16인치에 달하는 눈이, 샌게브리엘 산악 지역에는 최고 24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마운틴 하이에, 이 스키장 마운틴 하이에는요, 지금까지 93인치의 강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마운트 윌슨의 강설량은 40인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저녁 폭설이 더 내릴 것으로 보이고 많은 양의 눈이 산악 지역에 집중될 것이다 라고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날씨주의보 오늘 오후부터 발령되고 오늘 저녁부터는 날씨주의보가 날씨경보로 바뀐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파주의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샌버나드로 카운티는 어제 로컬 비상사태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샌버나드로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엄청난 눈폭풍이 지난 주말 계속되면서 산악지역 주민들이 고립돼 있다며 어제 로컬 비상사태를 선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 샌버나드로 카운티의 고속도로와 로컬도로에 쌓인 많은 양의 눈을 치우는 일이 시급하다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 측에 지원을 호소한 것입니다. 고속도로와 주요 도로들은 며칠 동안 계속된 엄청난 양의 눈에 의해서 완전히 파묻혀 있고 차량들이 운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차량 이동은 물론이고 걷는 것도 힘들다 보니 마켓을 갈 수 없어 주민들은 당장 먹을 것도 부족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샌버나드로에는 주민들 외에도 외부인들도 함께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카운티 정부는 적집자사와 함께 쉘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샌버나드로 카운티에는 겨울 폭풍 영향으로 보다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어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DWP, LA DWP 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맵은요, 정전 지역을 알려주는 맵입니다. 피크 유니언, 그리고 코리아타운, 다운타운 등등의 여전히 정전 사태에 이어지고 있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본격 겨울 폭풍으로 LA 지역 곳곳에서 정전 사태가 일어나 많은 시민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LA DWP는 전력 복구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어제 오후 기준으로 14만 3천여 가구의 전력 공급이 재개됐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2만 7천여 가구의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력 복구반이 현재 쉬지 않고 작업 중이라며 정전 지역에는 조금만 더 기다려줄 것을, 인내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아직 전력이 돌아오지 않은 지역도 정전 사태 끝낼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헐리우드, 노스 헐리우드, 스튜디오 시티, 벤나이스, 미션 힐즈, 우드랜드 힐즈에서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졌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고 있는 지금 이 LATWP의 정전 상황 지도를 봐도 곳곳에 정전 사태가 벌어진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인타운 인근 행콕파크, 어제 소식 전해드렸죠. 사흘 동안 지금 정전 사태가 이어지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추위 속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LA 지역 곳곳에 이렇게 심각한 정전 사태가 일어난 것은 이번 겨울 폭풍이 강력한 바람을 동반했기 때문입니다. 최고 풍속 75마일에 달하는 강풍이 계속되다 보니 전신주가 쓰러지거나 대형 가로수가 전신주를 덮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강풍이 예상되고 있어서 정전이 복구됐더라도 또다시 정전이 이루어지는 지역, 아니면 새롭게 정전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남가주의 겨울 폭풍 영향으로 정전이 이어지면서 한인타운 내 비즈니스에도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은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남가주의 역대급 겨울 폭풍이 몰아치면서 LA 한인들의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LA 일원 한인들은 궂은 날씨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면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상황인데 집안에서 느닷없이 정전까지 발생하다 보니 답답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인 여성 김 씨입니다. 폭우가 어제부터 집에 쏟아지더니 갑자기 전기가 툭 나갔더라고요. 안 그래도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집안에 있자니 불안해요. 비는 계속 내리는데. 한인 박모 씨는 수일 동안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 모든 외출을 자제하고 지인들과의 모임 약속도 전부 취소한 상황입니다. 살면서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건 정말 처음 봤어요. 아니 진짜 자는데도 빗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더라고요. 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서 그냥 모든 약속 전부 다 취소했어요.
식당을 비롯한 타운 비즈니스도 폭우로 지난 수일 동안 영업에 지장이 초래되면서 울상입니다. 타운 내 양식당 콘체르토의 김은상 대표는 최근 수일 동안 강풍과 폭우로 인해 타운 식당을 찾는 고객들의 발길도 뜸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도 오고 바람이 분 적이 없었죠. 비가 오는 건 상관없는데 바람까지 분 적이 없었죠. 이름이 없는 매장이나 좀 신생 매장은 없겠는데. 남가주 한인요식업협회 측은 줄기찬 폭우로 인해 많은 한인들이 외출을 급격히 자제하다 보니 최근 한인들의 외식 빈도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매출도 50% 이상 줄어들 만큼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라크라 센터의 한 한식당은 폭우가 쏟아진 지난 주말부터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뚝 끊겼는데 다행히 투고 오더가 상당폭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투고 오더만으로는 손해본 매상을 채울 수 없어 업주들은 빨리 날씨가 개이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최근 일부 업소에는 정전도 발생했는데 장기간 정전이 지속되면서 냉장고에 보관한 식자재가 상하는 경우도 빈발해 이래저래 매출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요식협회 측은 일부 식당 매장에서는 빗물이 새면서 영업 자체가 차질을 빚었다고 밝혔습니다. 타운 내 한 화장품 업소는 폭우로 고객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빈 매장만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무래도 급한 일이 아니면 주민들이 동성을 가능한 줄이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폭우, 정전, 그리고 누수까지 현재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인해 비즈니스 업주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타운 내 요식업소들이 활기를 보여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번 겨울 폭풍으로 인해 한인타운은 또다시 위축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지역 굉장히 춥죠. 낮 최고 기온이 60도 밑으로 떨어져 있는 역대급 추운 날씨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60도를 밑도는 낮 최고 기온이 지금 8일 연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35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 1989년에 60도대 이하의 낮 최고 기온으로 9일간 지속이 됐었습니다. 지금 8일이니까 이것도 갈아치울 가능성이 있죠. 이 밖에 60도 미만 기온 기록이 일주일 이상 이어진 기록은 2차례 더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그게 2004년, 2005년이었습니다. 그때와 지금 똑같은 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얼반교육구 소속 학생 수백 명이 지난주 과학 캠프를 떠났다가 산속 폭설에 수일째 갇혀 꼼짝하지 못하다가 어제 마침내 가족들과 죄했습니다. 얼반교육구 소속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모두 600여 명이 지난주 화요일이었던 21일 샌버나디노 카운티로 과학 캠프를 떠났습니다. 당초 이들은 2, 3일 뒤인 지난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돌아올 일정이었지만 겨울 폭풍에 의한 폭설로 인해서 주요 도로들이 폐쇄돼 발이 묶인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고립된 학생들은 이 인근 다른 캠프들에 나눠서 며칠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말을 지나 월요일이었던 어제 버스가 도로를 이동하기 안전하다는 판단 아래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 때 CHP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산을 내려왔고 학생들은 마침내 어제 저녁 가족들과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어제 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라케냐다 플린트리치에서 진흙사태가 발생해 주택 3채가 피해를 입은 가운데 오늘도 비가 예보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방국은 당시 상당한 양의 진흙이 40피트 넓이로 언덕에서 밀고 내려와 주택 뒤편을 덮치며 건물 뒤쪽이 파손됐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라케냐다 플린트리치 지역에는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높은 상황입니다. 금요일에 맥도널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널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으로 2월 28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오전 중에는 가는 빗줄기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반짝 해가 나지만 오늘 오후가 되면서는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이른 아침까지 다소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고 수요일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한편 비가 그치는 목요일에는 60도대로 낮 기온이 조금 높아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55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역시 55도, 49도로 예상됩니다. 밸리와 인랜드 암파이어 지역은 53도, 44도, 해안 지역은 55도, 47도 예상됩니다. 3일절을 맞는 한국, 오늘 곳곳에 눈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8도, 낮 최고 기온은 5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01 노스 방향입니다. 실버레이크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18번 웨스트 방향에 405 사우스와 만나는 지점엔 4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405 노스 방향입니다. 빅토리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방향 타운 에비뉴로 내리는 지점엔 히든런 사고 있습니다. 405 사우스 방향 710번 노스로 연결되는 지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재외동포청 설립에 대한 미주 한인들의 수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재외동포청 신설 내용에 들어간 한국정보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동포청 신설이 눈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정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인 국가보훈부로 격상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한국정보조직법 개정안이 2월 27일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정부에 제출한 정보조직법 개정안에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지만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해 여성가족부는 그대로 존치됩니다. 730만 재외동포를 지원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을 위해서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 재단의 사업 기능을 이관받게 됩니다. 재외동포 업무는 현재 관계부처와 동포재단 등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동포청이 신설되면 동포사회 지원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재외동포들에게 영사, 법무, 병무, 교육 등 민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미주 한인 동포들로서는 간편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재외국민 투표 참여율 제고와 재외동포 관련 세제, 한국의 거주 요건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해외 한국학교와 한글학교 지원체제 개선, 복수국적 허용 요건 완화 검토, 해외 입양 동포 지원 확대 등의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재외동포청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초에 내놨고 여야가 합의해 이번에 결실을 거뒀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정부조직법은 공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빠르면 오는 6월에 재외동포청이 출범합니다. 동포청 설립은 미주 동포사회의 수건이었습니다. 제임스한 LA 한인회장입니다. 일단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너무 이제 기쁘고요. 앞으로 이제 그 한국에 나가셔서 민원이 필요하실 때 이런 새로 설립되는 재외동포청을 통해서 좀 그 일들이 좀 수월하게 잘 진행이 되는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박형만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장입니다. 우선 반가움과 감개무량함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가주 한국학교 이사장으로서 있는 내 입장으로는 아주 환영하면서 우리 특별히 남가주 한국학원의
그 앞으로의 발전도 이제 도약하는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다고 믿고 의심치 않기 때문에 공포적인 희소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외동포청장은 차관급입니다. 신설되는 동포청의 인력은 대략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포청이 어느 지역에 들어서게 될지도 관심사입니다. 현재 동포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천, 광주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극우단체와 관련된 경찰들을 뿌리 뽑고 경찰 채용 기준을 완화해서 인종적 다양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현재 경찰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찰 노조 측은 극우뿐만 아니라 극좌 같은 모든 정치 성향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찰 기준 하나는 결국 치안 악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LA 경찰 노조 측 대변인은 캐런 베스 시장의 공공안전을 위한 청사진 내 일부 계획들이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스트에서 최소 통과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지원자들이 있다고 강조하며 이처럼 시험 통과 기준을 낮추면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적합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가 경찰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입니다. 결국 치안을 지키는 중요 임무를 맡기에 부적합한 인물을 채용하는 위험한 선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무부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국내 극우단체와 연관된 경찰을 찾아 징계하거나 해고한다는 조항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치안 강화와 공권력 남용 예방을 취지로 구상하고 있는 이 경찰 개혁 계획은 이처럼 추진 시작부터 LA 경찰 노조의 반발과 직면한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매년 최대 $1,083를 제공하는 영 차일드 텍스 크레딧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법안이 추진됩니다. 미겔 산티아고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이 캘리포니아 언드 인컴 텍스 크레딧 연합과 함께 영 차일드 텍스 크레딧 수혜자 확대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AB 1128입니다. 산티아고 의원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많은 저소득층 가정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AB 1128 법안은 고군분투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희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티아고 의원이 최근 주의회의에 상정한 이 법안은 소득세를 내는 저소득층 가족들에게 추가적으로 매년 최대 $1,083에 달하는 영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제공하자는 게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 법안은 자녀 연령 제한을 없애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자녀의 연령 제한 없이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추가로 70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비상 지원이 곧 종료됨에 따라서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를 이용했던 1,500만 명이 오는 4월부터 혜택을 상실하게 된 가운데 LA 카운티에서는 약 33만 명이 피해를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는 있지만 예산이 추가적으로 배정되지 않으면 많은 주민들이 의료보험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으로서 메디칼이 제공되는데 약 33만 명의 LA 카운티 주민들과 16만 명 오렌지 카운티 주민들이 이 메디칼 수혜 자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메디칼에 가입한 수혜자들은 매년 프로그램 갱신을 해야 했지만 지난 2020년 3월 봉쇄 조치가 발효되면서 갱신 요건이 일시 중단된 것입니다. 따라서 가입자들은 지난 3년간 수혜 자격이 없어지더라도 이 보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곧 이 코로나 비상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서 메디칼 갱신을 위한 재결정 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헬스케어 센터인 패밀리스 투게더 측은 무보험자 급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재결정 절차 재시행이 세입자 보호조치 종료 기간과 겹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메디칼 가입을 돕는 공공보건기관 LA 케어 헬스 플랜 측도 메디케이드 가입자 가운데 4, 5만 명은 거주하는 집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LA 메트로 이용자 수가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트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메트로 시스템 이용 건수는 2억 5,500만 회로
2021년에 2억 2,700만 회보다 12%가 늘었다는 겁니다. 버스 이용객은 10%가 늘었고 철도 이용객은 20%가 증가했습니다. 메트로 측은 대중교통에 의존하는 주민들을 위해 팬데믹 이전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범죄 통계 매체인 크로스타운은 민원 서비스 마이LA 311 자료를 인용해서 지난해 LA 시내 불법 쓰레기 투기 관련 민원이 모두 9만 9,936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은 2,339건의 민원이 접수돼서 LA시 가운데 8번째로 많았고 하루 평균 모두 6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온 것은 벤나이스 지역으로 3,387건에 달했습니다. 이어서 썬밸리, 놀스 할리우드, 파노라마시티, 파코이마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불법 쓰레기 투기는 주로 폐기물 처리 비용을 피하려는 주민들로부터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탕 대체용으로 쓰이는 제로 칼로리 감미료 에리트리톨이 혈액응고와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 러너 연구소의 스테븐 헤이즈 박사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신에서 심장질환 위험 요소가 있는 사람들은 혈중 에리트리톨 수치가 높으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도 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헤이진 박사는 심장질환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물질 하나를 발견했지만 무엇인지는 몰랐다며 이후 분석에서 감미료 에리트리톨로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에리트리톨로 인해 혈소판이 응고해 혈전이 쉽게 만들어지게 하는 것 같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흑인 주민들에게 과거 인종차별 정책에 따른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아프리카계 미국인 배상자문위원회가 흑인 주민 1인당 무려 500만 달러의 인종차별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약 60년 전에 이루어진 필모어 지구 철거 같은 과거 인종차별적인 정책으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를 배상한다는 취지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1960년대 샌프란시스코 당국은 서부의 할렘가로 불리우던 흑인 거주 지역 필모어 지구를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업체 883곳이 폐업했고 약 2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이후 이곳은 주택 한 채당 수백만 달러가 넘는 현재 백인 거주지로 탈바꿈한 상태입니다. 미국 다른 도시와 주 10여 곳에서도 차별 배상을 위해서 흑인에게 장학금 주택 바우처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북부 일리노이주 에반스톤시는 2021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1인당 2만 5천 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배상 찬성론자들은 이번 500만 달러 권고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이 배상안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거센 반발이 터져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연간 예산이 140억 달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 충격에서 회복 중이라는 점 등이 반대의 이유입니다. 일정 기준에 부합해야만 배상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흑인 주민이 5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샌프란시스코 재정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주장입니다. 최근 정치권에 인도계 미국인들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수년간의 선거를 계기로 인도계 정치인들이 존재감을 더해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4년 대선에는 2명의 인도계 미국인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인도 출신의 시크교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또 지난 21일 출마를 선언한 기업가 비백 라마스와미도 인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이민 2세입니다. 공화당 소속으로 대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힌 라마스와미는 기후변화, 성소수자 등 현안에 대해서 보수 우파적인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현직 정치인들 중에서도 인도계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주의회에서도 인도계 정치인의 수는 5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계 유권자들은 2020년 대선 당시 74%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하는 등 민주당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요금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남가족 가스컴퍼니가 또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수민자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센트럴밸리부터 멕시코 국경까지 2,200만 가구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남가족 가스컴퍼니가 최근 캘리포니아 공공유틸위원회 PUC 측에 내년도 가스요금 인상을 승인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만일 PUC가 요금 인상을 승인한다면 소비자들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 동안 인상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남가주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남가주 가스컴퍼니는 지난 1월 천연가스 사용 요금이 1년 전에 비해 2~3배 이상 인상될 것이라는 경고성 서한을 고객들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난 1월에 가스비 고지서를 받아든 고객들은 무려 8배까지 오른 가스비 청구서에 충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가스컴퍼니는 가스 사용 요금이 이렇게 급등하게 된 원인으로 천연가스 도매 가격 상승을 꼽고 있습니다. 이 천연가스 도매 가격은 지난해 12월에 비해서 2.5배 상승했고 작년 1월에 비해서는 300%나 급등했다는 것이 가스컴퍼니 측의 설명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 뉴스 2부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34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예상 밖의 수익을 정부에 공유하기로 약속하는 등 엄격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무부는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에 보육 지원 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 사내 어린이집을 짓거나 아니면 인근 보육 사업자에게 더 많은 어린이를 수용하도록 돈을 내거나 아니면 직원에게 직접 보육 보조금을 주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업을 다시 육성하는데 아이 돌봄 비용이 걸림돌로 작용해 노동자들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일터로 나가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보조금 신청한 반도체 기업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올릴 경우 수익 일부를 연방정부에 공유할 것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기업들이 보조금을 더 받겠다며 자사의 재정 상태나 손실 전망을 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이미 반도체 지원법에는 중국이나 다른 우려 국가의 첨단 산업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미국인이 낸 세금이 패권 경쟁국인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에 쓰이도록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법입니다. 이렇게 보조금 신청에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실제 보조금 혜택을 받기는 쉽지 않다라는 지적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중국이 여전히 세계무역기구 WTO 규범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동맹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STR은 그동안 중국과 양자고위급 회담과 또 WTO를 통해서 중국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년간 노력했지만 별 진전이 없었다며 새롭고 더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USTR은 이 미국이 지금까지 WTO에서 중국을 27차례 제소해서 모두 승소는 했지만 중국은 일반적으로 정책을 수정하지 않았다고 중국이 개선할 의지가 없는 한 WTO 분쟁기구 효용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WTO 체제가 전원합의체로 운영되고 있어서 WTO에서 중국을 징계하는 새 규정을 도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세 부과와 양자무역 협상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자국 정책과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을 얻어내기도 했지만 중국이 반복해서 이 약속을 어겼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USTR은 전년도 보고서에서 공개한 새로운 다면 전략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STR 측이 밝힌 다면 전략은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중국과 지속적인 양자 대화, 그리고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 같은 무역 정책 활용을 비롯해 동맹과 유사 입장국과 협력 강화까지 모두 4가지 측면으로 구성된 전략입니다. 뉴욕 증시의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 500 이 기업들의 올해 자사주 매입 규모가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S&P 다우존스의 인다이시스와 골드만삭스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7일까지 S&P 500대 기업과 러셀 3000 지수 기업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같은 기간 역대 최대치인 2,2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일부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들은 4분기 자사주 매입 규모가 감소한 것이 올해 자사주 매입 전망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기업 자사주 매입의 1%의 연방세 부과가 예고됐지만 기업들이 서둘러 자사주 매입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에서 올해 기업 자사주 매입이 연방세 부과로 인해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제니 옐런 연방재무부 장관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너무 높은 상태지만 경제 연착륙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노동시장 호황을 유지하며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는 연준의 노력이 현재까지는 달성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분명히 위험이 있고 직면한 세계적인 상황이 불확실해서 그로 인한 충격이 있을 수도 있다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상태이고 하지만 작년부터 보면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연준이 물가 상승률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과정에 전념하고 있고 그들이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브렉시트 기억나십니까? 그게 벌써 5년 전이네요. 지난 2021년 5년 전이랍니다. 지난 2년 전이네요. 영국이 유럽연합 EU를 탈퇴하는 이 브렉시트를 감행했지만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가 유럽연합 시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영국과 유럽연합이 북아일랜드 관련 브렉시트 협약을 개정하기로 합의해서 지금 또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리시 수넥 영국 총리와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이 반갑게 악수를 나눕니다. 양측은 회담을 갖고 북아일랜드와 관련한 새로운 브렉시트 협약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영국과 북아일랜드 섬 사이의 자유로운 교역을 보장하는 겁니다. 북아일랜드는 영국 영토지만 브렉시트 이후 EU 단일 시장 안에 남아 영국에서 오는 물품이 통관과 검역 등으로 이동에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앞으로는 인증업체를 통해 넘어온 물품은 검역과 통관을 면제하고 영국 당국이 승인한 의약품을 북아일랜드에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북아일랜드 부가가치세와 보조금 등을 영국 정부가 결정하게 됐습니다. 영국과 EU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I believe the Windsor Framework marks a turning point for the people of Northern Ireland. It fixes the practical problems they face. It preserves the balance of the Belfast Good Friday Agreement. 북아일랜드는 브렉시트 이후 정치적 혼란이 고조돼 왔는데 이번 합의가 갈등 해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It provides for long-lasting solutions that both of us are confident will work for all people and businesses in Northern Ireland. Solutions that respond directly to the concerns they have raised. 수넥 총리는 합의안을 의회에 표결에 붙이고 각 정당이 합의안을 자세히 검토할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협약이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필수적 단계라며 막대한 경제적 잠재력에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환영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축구대표팀 클린스만 신인 감독의 선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뮬러 위원장은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적인 역량보다는 인간적인 면모에 끌렸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뮬러 전력강화위원장이 1차 후보군 61명 중 클린스만 감독을 최종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인간적인 면모였습니다. Yeah, to deal with human beings, it's not building a car. Strong personality, and for this interview, he approached as a really strong personality. 5명의 최종 후보 가운데 클린스만이 선택된 배경엔 전략가형보다 매니저형에 가까운 지도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Football
is not only tactics. So Jürgen Klinsmann is not only a coach, a manager as well, and he is a motivator. 그러나 매니저형 감독인 클린스만 감독이 수석 코치 등 몇 명을 한국으로 데려올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클린스만과 친분이 있는 차두리 FC 서울 유스 강화 실장도 대표팀 코치진 합류를 사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클린스만 감독만의 명확한 축구 색깔이 없다 보니 벤투호의 빌드업 축구를 계승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Not to copy someone's style, Gangnam style. It's about to create a Korean style. 클린스만 신임 감독이 한국 축구를 위해 어떤 비전을 제시했는지 여전히 모호해 대표팀을 향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LA 레이커스의 비상에 걸렸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오른발 부상으로 몇 주 동안 결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이 댈러스 매버릭스와의 경기 이후 부상 추가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이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는 소견이 나온 것입니다. 이 시즌 내내 발 부상을 안고 뛰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다 득점 갱신을 위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계속 뛰고 있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레이커스는 일단 르브론 제임스가 다음 경기부터 이제 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상태인데 장기 이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21경기를 남겨놓고 있는 레이커스로서는 플레이오프 행을 위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골든볼을 수상했던 아르헨티나의 메시 선수가 FIFA 선정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So the winner and officially the best player of the world, el mejor del mundo, Leo Messi, campeón. FIFA가 선정한 2022년 최고의 선수는 역시나 리오넬 메시였습니다. 메시는 지난해 막을 내린 카타르 월드컵에서 36년 만에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안기며 역대 최고의 선수 반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메시는 함께 최종 후보에 오른 프랑스 최고의 공격수 음바페와 벤제마를 제치고 또 한 번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2019년 이후 3년 만입니다. 메시는 35살의 나이에도 월드컵에서 7골과 3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절정의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월드컵 우승을 일궈낸 겁니다. 시상식은 아르헨티나의 축제였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스칼리니 감독이 올해의 감독상을, 흔들린 페널티킥 선방을 선보인 골키퍼 에멜리아노 마르티네스가 올해의 골키퍼로 뽑혔습니다. 최고의 골에게 주어지는 푸슈카 시상은 목발을 짚고 환상적인 시저스킥을 선보인 폴란드의 마르진 올렉시가 선정됐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레이커스에서 이 르브론 제임스 부상 소식 전해드렸죠. 이번엔 다저스입니다. 다저스는 유격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유망주 꼬리표를 달고 있던 개빈 럭스가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서 유격수로 돌아간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캠프에 나서는 개빈 럭스도 굉장히 의욕적인 모습으로 내 자리를 되찾았다 막 그랬었죠. 어제 부상당했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다쳐서 6회 시범 경기 도중에 실려 나갔습니다. 아예 구급차가 와서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다저스의 올 시즌 전망 오늘 검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WBC 한국 대표팀 합류를 앞둔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가 시범 경기에서 안타를 추가하면서 타격감을 끌어올렸습니다. 한국 야구 대표팀 소식 KBS가 전해드립니다. 이루수 김하성의 수비부터 보실까요? 2회 마지막 아웃 카운트 김하성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두 타자로 나온 김하성 특유의 호쾌한 스윙, 좌중간에 시원하게 가르며 외야 담장까지 흘러갑니다. 희생타가 나오자 힘차게 달려서 팀에게 선취점을 안기는 김하성. 3타수 1안타를 기록한 김하성은 내일 오후 귀국합니다. 한편 애리조나를 출발한 대표팀은 기체 결함으로 발이 묶여 항공편 대신 육로로 LA까지 이동하는 험난한 일정을 겪었습니다. 우리 대표팀 역시 내일 귀국합니다. (2023년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에 보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